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원한 소식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 12일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호주의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내용인데 이 이메일의 날짜를 보면 4월 23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테슬라 FSD를 호주에서 4에서 6주 뒤에 시작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을 호주 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 23일 기준 4에서 6주가 지나도 FSD는 호주에서 배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호주에서 역시 규제 때문에 FSD 시작이 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시드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FSD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되었고 오늘 테슬라 호주 대표 톰 드루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모두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테슬라 FSD 출시를 위한 법적인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테슬라는 현재 최종적인 호주 FSD 출시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테슬라의 FSD는 벌써 호주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작동하는 게 FSD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에서 FSD가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추가가 되게 된다면 유럽을 포함한 그 밖의 국가에서도 테슬라 FSD 출시를 연기할 명분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테슬라의 FSD 출시 국가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재무적으로는 확대가 되는 국가에서 판매되었던 FSD 이연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동시에 테슬라 FSD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예상되고 있는 무감독 FSD 배포가 시작되는 순간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대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문자는 미국에서 로보택시에 관심을 등록한 일부 고객에게 로보택시 준비를 이유로 테슬라 차량 업그레이드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자가 맞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이게 공식 문자가 맞다면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전부터 FSD를 판매하기 시작하며 미래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내용은 특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FSD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오너가 로보택시 플릿에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이 문자가 사실이라면 테슬라는 미래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일반 테슬라 차주들을 포함하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시작한 지 불과 3주 조금 지났는데 벌써 미래의 로보택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주 재미난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테슬라 공식 채용 사이트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오퍼레이터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이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엔지니어링 차량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활동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홀짝 전문 매체 로이터에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캘리포니아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노이즈를 만들었지만 그런 노이즈와 전혀 무관하게 테슬라는 착실하게 로보택시 운영 서비스 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주 확대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보택시 시장에 처음으로 유의미한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 웨이모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웨이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장면입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고속도로를 활용한 무인 배송까지 성공시키니 웨이모 역시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웨이모 같은 경우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같은 뛰어난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일마다 길막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웨이모 자율주행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웨이모의 길막은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길막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길막만 하면 그래도 나은데 이번에는 아예 시원하게 역주행을 해버립니다. 만약 이게 웨이모가 아니라 테슬라 차량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처럼 테슬라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산업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길막과 역주행을 해도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웨이모와 테슬라 로보택시의 버튼 하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이끌리는 테슬라. 이 자체가 이 두 기업의 포텐셜의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웨이모가 테슬라의 자율주행보다 더 뛰어나고 안전하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이모가 정말 안전한지 사고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서 2024년 4년 동안 웨이모는 총 696번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2025년 같은 경우 3월 17일까지만 137번의 사고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5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는데 2025년 같은 경우는 3월까지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137번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웨이모도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로보택시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 확장에 비례해서 사고 빈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상당히 많은 사고가 웨이모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웨이모에서 발생한 월간 사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웨이모의 확장과 함께 사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1년에 175번 정도의 사고가 매번 일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200번을 훌쩍 넘기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웨이모 사고 중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치는 경우는 38건이 존재하였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고는 6번,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는 3번이 존재합니다. 각 사고가 난 지역의 제한 속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시속 25마일로 도심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에서 낮은 속도로 운행할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다치더라도 작은 부상만 입는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내용은 현재 지능이 부족한 웨이모 같은 경우 도심 주행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만 저속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까지 지능이 부족한 웨이모가 고속도로 주행을 시작하게 된다면 훨씬 더 치명적인 사고가 미래에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원격 조정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던 경우는 5건이고 차량 안에 오퍼레이터가 존재한 경우는 167건이었으며 원격 조정 혹은 차량 안 오퍼레이터가 없는 경우가 521회였습니다. 이 자료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테슬라와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웨이모가 더 안전하다라는 사실관계가 전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웨이모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에서 이 정도 사고가 나도 망하지 않고 자율주행 회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고가 아예 나지 않는 게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웨이모보다 훨씬 낮은 사고 비율을 기록한다면 테슬라에서도 만에 하나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밖에 BYD에서는 엄청난 차량을 공개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활용한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으며 도로 위에 팟홀이 있을 때, 손상을 입은 도로가 있을 때 이를 점프해서 넘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만에 하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도로 위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점프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며 BYD가 가진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량의 점프 기능 같은 경우 경찰과 추격전이 잦은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BYD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 점 하나만으로 또 이런 차량을 만들고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술력이 상당히 낮다라고 어느 정도 깔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질 낮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증명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탑재하지 않은 차량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으로 바뀌게 되지만 만약 테슬라의 자율주행 라이센싱이 많은 기업에게 제공되게 된다면 그 라이센싱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중국 기업이 될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 미국에서 거의 완공된 테슬라의 LFP 배터리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연간 10GWh의 LFP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16만 6천 대의 모델 Y를 만들 수 있는 양이 됩니다. 테슬라의 미국 판매량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그 어떤 미국 자동차 제조사보다 빠르게 미국 내 배터리 수직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발언도 진행하였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갖게 되는 규모가 대부분의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중심이 되는 3.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3.0이 완성되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작동하는 자율주행,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이 테슬라 3.0이 현실이 되는 기간이 길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 단계인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는 테슬라 4.0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3.0과 4.0을 바라보는 투자자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먼저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조금 빨리 올라서 좋은 것이고 만약 주가가 조금 느리게 오르게 된다면 그동안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3.0, 4.0에 도달했을 때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테슬라의 어닝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다가오는 어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한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냐 좋지 않았냐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3.0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바꾸고자 하는지 이와 관련된 일론의 의견과 테슬라의 역량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